자, 그럼 이제 테일러드 MH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테일러드 인디펜던트 MH 지난 했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set hat V를 계산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T 분포, 스탠 T 분포가 있는데 set hat V 그다음에 new 자유도 보통 15 정도 잡아서 얘를 이제 프로퍼 디스트리뷰션해서 뭐 알파 계산해서 억세반을 리징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방법은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라미터 수가 적고 모형이 단순하면 잘 됩니다. 근데 뭐 파라미터 수가 많다 해가지고 무조건 모형 복잡한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파라미터 수가 많다고 하지만 대신에 데이터가 굉장히 인포머티브하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보가 굉장히 좋아져 파라미터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파라미터 각각을 잘 식별하고 다 추용하게끔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복잡해져 버리면 이게 잘 안 돼요. 그 모형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2개 이상 막 여러 개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옵티마이제이션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글로벌 맥스를 잡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맥스를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세트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를 갖고 해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 V라는 게 분산이란 말이죠. 그냥. 그러면 이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를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림을 좀 더, 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글로벌 모드란 말이죠. 얘가 세타 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 세타 해시하고 얘에서 V를 계산한다는 거는 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마도 이런 모양의 정규 분포일 거라고 내가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파라미터가 이런 값들은 사실 좋은 값들이죠. 이런 값들은 사실은 뭐 모두 근처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값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쪽을 좀 와보면 안 좋은 값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소리는 왼쪽 가면 갈수록 뭐 어떻다 뜻입니까? 얘는 안 좋은 값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더 가버리면 사실 이따 값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용구간 계산해라. 그럼 신용구간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에 있을 가능성이 95%다 아니면 90%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이 값에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 값에 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세타라는 놈이 사실은 이 근처에 있는 놈이 사실은 가운데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놈들보다는 좋은 놈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가 두 개일 때는 인식 방식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꼭 테일러드 MH의 문제가 아니라 ML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맥시멈 라이크 S매치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나마 이런 것도 그렇지만 훨씬 생각할 수 있죠. 봉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나마 두 개인데 두 개가 아주 미세한 차이 있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얘가 높다고 해봐요. 그럼 얘나 사실은 둘 다 좋은 놈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 해버리면 얘는 좋은 놈, 얘는 안 좋은 놈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봉우리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했을 때 포스트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했을 때 이렇게 샘플링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샘플링 하는 게 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테일러드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시 또 돌아가지고 했단 말이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셋다 했단 말이죠. 하면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테일러드 인디펜던트라고 했잖아요. 테일러드 인디펜던트라는 뜻이 뭐냐면 T 분포를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꼬리가 두꺼운 거. 꼬리가 두꺼우면 사실 이걸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퍼져서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프로포즈 할 때 여긴 값도 프로포즈 되겠지만 여긴 값도 프로포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놈도 억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테리아 샘플을 할 때 이놈들도 충분히 억셉될 수 있게끔. 그죠? 여러분들이 세타, 기분, y 이게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이놈이 꼭 대칭해야 됩니까? 꼭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얘는 어떤 분포인지 몰라요. 이름도 뭐 대칭, 비대칭 그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비대칭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시그마 제곱은 절대 대칭일 리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넓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로 T 분포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근처에 다른 로컬 모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불로 이제 테일러도 써주는 거예요.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조금 고려해준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T 분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이 테일러드를 쓰면 봉우리가 어떻게 하나라는 조건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인데 또 봉우리 두 개가 떨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테일러드인데 테일러드는 똑같은데 우리가 테일러드를 할 때 이 처음에 기존에 배운 방법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MCMC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 하는 거죠. 딱 한 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또 다른 테일러드 메소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 이터레이션마다 하는 거예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자, 일단 직관을 설명드릴게요. 직관을. 자, 시그마 제곱 기분 y가 있고 그냥 선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기분 y인데 베타 풀 컨디셔널 있어요. 자, 얘의 뭐 밀도 함수가 있겠죠. 얘의 밀도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모드가 있겠죠. 얘의 모드도 있겠죠. 이 두 개의 모드가 같을까 다를까요? 베타가 주어졌을 때와 안 주어졌을 때 시그마 제곱의 모드가 같을까 다를까요? 모두 충분히 다를 수가 있죠.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베타가 주어있지만 우리가 깁 샘플링 할 때 베타가 주어져 있지만 이 주어진 베타에 따라서 시그마 제곱의 모드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겠죠.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풀 컨디션 할 때 우리가 알파 1 나누기 2 델타 1 나누기 2 한단 말이죠. 이게 알파 1 델타 1이 이 풀 컨디셔널의 그 모드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알파 1은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알파 0 더하기 샘플 사이즈니까. 하지만 얘는 델타 0 더하기 뭡니까? 잔창의 제곱의 합이에요. 잔창의 제곱이라는 것도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베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타가 달라지면 이 풀 컨디션의 모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투 블락으로 우리가 MH를 하는데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 설정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그마 제곱의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은 가장 이상적인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은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시그마 제곱의 풀 컨디셔널이에요. 그 정확 풀 컨디션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풀 컨디션한 놈의 모드라는 게 일정하지 않아요.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베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 이터레이션마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그마 제곱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그리고 매 블락마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컴퓨테이셔널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할 때도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할 때 미분 때려가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시뮬레이트 어닐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MH처럼 하는 방법 있죠. 시뮬레이트 어닐링.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가요? 안 드렸던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목적 함수가 있는데 이걸 극대화시킬 때 초입값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했다 치고 이건 나중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뮬레이트 어닐링 방법이 있다.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미분대를 한 방법 우리가 뉴튼 랩스 메소드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미분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초입값을 여기로 두면 미분대라서 무조건 이 점으로 가고 초입값을 여기로 두면 미분대를 가다 보면 무조건 이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트 어닐링 또는 스토캐스틱 오토마이제이션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초입값을 여기로 잡더라도 운이 조금만 좋으면 글로벌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글로벌로 찾아가게 해줘.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봉우리가 두 개인 경우 또 심지어는 여기가 초입값인데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글로벌 근처에 있는데도 로컬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렇게 가게끔 해줘요. 확률적으로. 그 가능성을 부여해줍니다. 안 그랬다가는 계속 여기서만 샘플링이 되고 이 봉우리 무시되기 때문에 일부러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의 봉우리를 여기로 잡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우리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만 있다더라는까지만 해요.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주 그냥 깊게 할 때 그때 할 거고
전공할 때 한 거고 그냥 이거는 있다더라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멀티플 모드, 봉우리의 여러 경우일 때, 로컬 모드 문제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오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오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제 스토캐스틱 오티마이제이션을 도입을 해서, 이게 로컬로 가끔씩 로컬로 가게 해주게끔, 그래서 로컬 모드에서 해주게끔 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프로포절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프로포절로.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샘플링 했다. 그럼 트레이스 플러스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봉우리 하나라 그러면 트레이스 플러스 해보면 값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우리 하나라면. 근데 봉우리가 두 개라면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가끔씩 딴 데 가서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인이피니티 팩터가 클까지 작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크게 나오겠죠. 인이피니티 팩터가 크다 해서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스 플러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이피니티 팩터가 큰 게 이런 식으로 큰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큰 건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거라면 봉우리가 두 개다 라고 봐야 되고 이렇게 큰 거는 봉우리가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나 사실은 히스토그램만 봐가지고 구별 안 되는 거 종종 있어요. 히스토그램만 봐가지고는 히스토그램만 봐가지고 둘 다 약간 어글리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는 이거는 진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봉우리가 세 개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우리가 두 개인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시뮬레이티드 어닝,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도입해서 프로포절의 모드를 로컬로 가끔씩 데려다 준다. 그래서 로컬 모드 주변에서도 프로포절 하게끔 해준다.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플 블락 자체를 쓰는 거예요. 멀티플 블락을 쓰는 거예요. 멀티플 블락을 썼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